봅시다. 근데 나도 출제할 때 2번 문제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냈었는데 2번 문제가 더 어려웠나 보네. 왜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찾아 써라, 어형 변화해라, 주어진 단어는 다 쓰고 어형 변화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1, 2번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변형해라 라는 소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찾아 쓴 건 없지만 이 AP 힌트 단어에서 한 단어씩만 골라서 변형해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조건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단 게 뭐냐면요. 둘 다 주역에서 나왔어서 그래요. 이게 둘 다 나왔었어요. 둘 다. 특히 이제 2학년 때 되게 다양하게 이제 출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2학년 때. 자,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이제 조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사형들 언제나 잘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텐드가 동사형이고 그럼 텐드 나왔으니까 당연히 텐드 투 동사원형 한 세트로 나오겠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용적인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요 글 내용이 그 스마트워치 얘기였잖아요. TMI 얘기였죠. TMI 얘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과잉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동기겠죠. 그 동기를 저해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지금 여기 while로 나와 있는데요. 앞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 건강에 관련된 수량화된 정보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선 당연히 이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고 여기에 while 나왔으니까 안 좋은 점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즉시 확인이 된다는 거, 요거겠죠. 그래서 즉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니까 immediately check the data인가 뭐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확인된 정보 뭐 이렇게 됐는데 확인된 정보의 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고 그러니까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는 이점이 조금 더 문맥상 적절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안 좋은 거니까 동기를 깎는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hinder motivation 이 부분인데 이 표현 대신에 다르게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drop our desire 뭐 이렇게 썼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간 동기를 깎는다, 저해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쓴다면은 다 정답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다면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each 정도는 근데 여러분이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each도 써놨죠. 여기서 each가 말하는 건 당연히 수량화된 정보를 말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each over provision 정도는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지문은 뭐였습니까? 관광산업의 특징이었죠. 관광산업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 짭퉁이라는 거야. 그렇죠? 짭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기대하고 예상하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관광산업이.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예시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안데르센이 나와갖고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근데도 사람들이 가갖고 여기가 안데르센 집이래 하면서 부끄러운가 봐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관광산업의 특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A, B를 나눴고요. 조건을 다시 한번 보자면 A, B에 주어진 단어 중 한 단어만 어용 변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라 라고 했죠. 주역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내는 걸 선호하냐면요.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는 거를 원래 주역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찾아서 쓰라고 하고 그 찾아 쓴 단어를 변형하라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어형 변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사실 한 3-4번 정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동사, 형용사를 변형한다 했습니다. 주역보에서는 명사를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동사는 주로 변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동사형, 그러니까 동사 또는 준동사형으로 바꾸는 거죠. 동사에 s 붙이거나 뭐 ed 붙이거나 ing 붙이거나 뭐 이런 거. 또는 파생어로 쓰는 거죠. 파생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품사, 주로 형용사나 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쓰는 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사로 바뀔 수 있고 명사 같은 경우는 보통 동사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어형 변화의 기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다 파생어죠. 파생어 개념. 품사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값이 되는 건 결국에는 동사 형용사야.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꿔라 라는 거는요. 이게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뭐랄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말로써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모션 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면 프로모션 이렇게 나왔어. 힌트 단어.
그럼 이렇게 션으로 끝나잖아, 션. 그럼 션을 붙여갖고 이제 얘는 명사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프로모션의 동사형 하면 프로모트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식으로 주역이 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교과서 같은데 서술형에서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기본값은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를 변형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단어를 보자면요.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동사나 형용사의 원형을 봐야 돼요. 원형. 됐어? 그러니까 변형시키라는 거는요. 원형을 변형시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로머티드 ED형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건 애초에 변형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애초에 변형된 형태라는 거겠고요. 그럼 우리가 원급의 형태를 봐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forms S 붙었잖아. 이런 것도 웬만하면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변형하라는 놈은 어떤 놈일까? 이런 애들. original 또는 modify 또는 differ from 이 정도 되겠네요. 됐어? 원형이나 원급으로 나온 거는 이 세 마리밖에 없죠. 됐니? off는 우리가 변형해서 출제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their, appearances 복수형 붙었고, attractions S 붙었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변형을 안 시키겠죠. 됐어? 그럼 변형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세 마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attractive. 그 다음에 또 보자면 attract, result in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를 변형해라. 근데 attract랑 attractive는 지금 사실 같은 결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attract에서 파생된 거겠죠? 결국에는 얘가 더 짧잖아. attract에서 파생돼서 attractive가 나왔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생돼서 이미 나온 버전의 단어는요 변형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에서 변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되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요양 구조를 봤을 때 도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답인 칸이에요. 그러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A와 B 내용은 서로 배조 관계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A 함에도 불구하고 B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A의 내용을 우리가 대충 단어로 한번 조합을 해보자. 프로모트, 홍보한다라는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나왔고, 변형됐다 나왔고, 그 다음에 모습 나왔고, 그 다음에 travel attraction이니까 뭔가 여행 명소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여행 명소라는 게 뭔가가 다르다는 거겠죠? 원래 홍보되던 거랑 뭔가 다른 형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래 형태랑 다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B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 명소에 많이 찾아다닌다. 이런 내용. 순례를 한다.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관광지로서 이제 요 트래블러들이 여행객들이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여행지를 많이 다닌다. 대충 그런 뉘앙스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resulting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낸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result in이 나왔다는 거는 보통 뒤에 명사나 또는 이제 ing나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얘를 ing로 변형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명사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이렇다.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어형 변화하라고 할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나 형용사를 보고 어떤 놈을 변형을 해야 될지 후보를 꼽아놓고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조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을 한다. 요 과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자면요. 한글만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변형된 형태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 말이 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형된 형태로 홍보된다라는 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진짜가 아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형태로 홍보가 되는 거잖아. 이게 변형된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데르센의 생각 아닌데 안데르센의 생각하고 사기쳐갖고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여행 명소들이 원래의 모습과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형. 여기서 these variations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심지어 modify라는 변형의 의미도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변형이 여전히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면은 적합한 답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어디 할 차례지? 5번 할 차례인가? 맞습니까? 자, 교재 한번 펴주실래요? 5번 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5번 지문부터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패턴, 여기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측 상단 있죠. 여기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패턴 2라고 써 있습니다. 패턴 1은요,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었는데 이제 5번 지문부터 패턴이 바뀌었죠. 주제, 설명, 설명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이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결론 나오는 패턴이었죠. 요거는 뭡니까? 이 결론이 주제에 대한 재진수를 나타내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의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패턴은 뭡니까? 주제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또 이어서 설명만 나오다가 끝나는 그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 1, 2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설명 1, 2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결국에는요, 설명이 두 개라고 쳤을 때 AA형으로 나오거나 AB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A랑 AB가 뭐냐면요, 소재입니다. 소재.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재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소재가 동일한 경우. 이거는 소재가 차이가 있는 경우겠죠. 그렇죠? 그럼 소재를 동일하게 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소재를 말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 근데 또 A라는 소재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재가 똑같이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뭔가 인과관계로서 설명을 하거나 얘네 둘의 관계가 인과관계이거나 아니면은 대조관계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조관계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 A가 이런 점에서는 좋거든. 근데 이런 점에서는 안 좋아. 뭐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소재가 동일할 때. 소재가 차이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 뭐냐면요, 나열이에요. 나열. 주제를 설명합니다. A라는 게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B라는 애가 있거든. 근데 B라는 애도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속성은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속성이 비슷해요. 속성은 비슷한데 예시만 다르게 쓴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나열일 수도 있고요. 소재만 다르지만 결국엔 똑같은 말 하는 반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요,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소재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소재가 동일하면 뭘 찾으라고요? 차이점을 찾아보라고요. 이 소재와 이 소재, 지금 두 설명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비교하면은 보통 답이 나옵니다. 지금 빈칸 문제잖아요, 전부 다. 빈칸이 어디 뚫리겠습니까? 웬만하면 여기 뚫리겠죠, 주제 자리에. 그렇죠? 그럼 이 둘 간에 뭔가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뭐다? 이 주제에 대한 빈칸이 될 것이다. 소재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뭡니까?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럼 소재가 다르면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이게 주제 설명 패턴의 글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 설명 패턴에서 이제 확장된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글이 바로 실험류 글이야. 실험류 글. 됐어? 그러니까 실험류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설명 주제예요. 실험류 글은 설명 주제. 그러니까 주제가 마지막에 나와. 이 주제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그럼 이 설명 두 부분이 뭡니까? 바로 실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이거에서 우리가 읽는 실험이나 연구류의 글이. 그러면은 실험을 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집단을 나눠서 내용이 나오잖아. A 집단은 이런데 B 집단은 이렇고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차이점. 그게 바로 이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이 집단과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비교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럼 공통점을 찾은 게 그 실험 결과의 주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소재가 동일하게 갈 때는 차이점을, 소재가 다르게 갈 때는 공통점을 찾아라 라는 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주제 설명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빈칸이 초반부에 뚫리기 때문에 이 패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 부분에서 어떻게 주제를 찾는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재가 똑같이 이어진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인과나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요 사이, 그러니까 두 번째 A가 시작되는 부분에 보통 어떤 연결사가 나오겠죠. 뭐 however 같은 게 쓰이거나 in contrast라던가 됐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겠고, 소재가 달라지는 거라면은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similar이나 likely 같은 이런 접속사를 써서 연결을 하는 거겠죠. A가 이런데 B도 마찬가지로 이래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연결사 패턴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응용해서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서나 삽입류 문제를 풀 때 보통 연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similarly, 뭐 however, in contrast, 뭐 이런 거, therefore,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likely나 similarly나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아, 이거 뭔가 나열하는 거구나. 소재가 다른 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however라든가 in contrast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은 아, 소재가 달라지면서 대조를 하는 건가? 아니다. 소재가 똑같으면서 대조를 하는 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글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질문 가볼게요. 자, 여기 초반에 빈칸이 나왔는데 요 실제 빈칸 여기 같이 읽을게요. 실제 빈칸 부분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재부터 파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reflect만 나오면은 반사하다, 반영하다인데 reflect on이 나오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reflecting on, 심사숙고 해보면 extremely rare occasions, 극도로 드문 경우를 한번 고려해보면, 뭐가 드문 경우인데? B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냥 관계대명사에 대입해서 해석하세요.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한번 집어넣어서 해석해볼까? 아주 드문 경우를 한번 고려해보면, 근데 그 드문 경우에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 드문 경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대요. 우리의 이해를요. 우주에 대한 이해를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을 한답니다. 이게 유발한대요. 우리가 투부정사로. 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주어 나오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비슷한 게 뭐 lead 이런 것도 있죠. lead,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into 같은 거, 뭐 전치사는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into를 쓰든 뭐 for를 쓰든 to를 쓰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새삼스럽게 이 해석을 뭐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어 내용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투부정사 내용이 뭡니까? 결과입니다. 됐어? 주어가 투부정사를 유발하는 거잖아. 그럼 주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 투부정사라는 결과가 유발된 거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cause나 lead나 어쨌든 뭔가 유발하다 시리즈 있죠. resulting 같은 거. 됐어? 이런 게 나오면요. 결과가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빈칸이 어디 뚫렸는가? to 이하에 뚫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뭡니까?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 됐어? 원인은 나왔죠. 원인은 뭡니까?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래요. 됐어?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게 지금 빈칸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버전을 볼게. 본문에 있는 버전에서 원인은 뭐라고요?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랍니다. 그러면은 빈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대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설명 부분에서도 뭘 찾아야 됩니까?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예시에서 어떻게 설명했는데 요걸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시에서 또 뭘 찾아야 됩니까? 이로 인한 결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부분이 나오는 게 빈칸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똑같은 원인, 결과, 관계만 찾으면 아주 쉬운 겁니다. 이 글은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면요. 첫 문장에서는 뭐라 나왔습니까? 우주에 대한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과학 얘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면 science is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비동사의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는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정의를 말하겠다랑 똑같은 겁니다. 정의 또는 개념을 말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과학이란 이런 것이다. 됐어? 정의죠, 정의. 됐니?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이런 결과를 낸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 어쩌고 나왔단 말이야? 소재가 바뀌었죠? 그러면 뭐다? 예시 시작되는 거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첫 문장이 주제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일단 과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과학은 뭐랍니까? 뭔가를 측정을 하고요.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기법이랍니다. 예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지금 예시에서 나온 게 과학의 정의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은 뭐라고요? 뭔가 측정하고 모형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 어쩌고 했는데 지금 과학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왜냐면 이걸 통해서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하지 않겠냐? 어쨌든 과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discussions about scientific models. 자,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가, 과학적 모형, 여기 모형 나왔죠.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가요, often provoke deeper questions, 더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을 유도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Why the universe is in the condition it is in이라고 나왔죠. 왜 우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인지. 됐어? 그러니까 왜 우주가 현 상태로 있는 건지, 왜 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유발한대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앞부분에 있던 내용이 이제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과학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했고, 과학이란 측정을 해. 뭔가를 측정하고, 그래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이거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 앞으로의 어떤 우리 벌어질 일을 예상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술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모형, 개발된 모형이 있는데, 얘를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심도 있는 질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턴의 원자론 해갖고 이제 이 물체를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은 원자라는 최소로 작은 단위가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을 했죠. 이 발견을 위해서 측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쪼개고 뭐 실험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쪼갰습니다. 그래서 원자라는 모형이 나왔습니다. 됐어? 최소,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쪼갤 수 있지 않을까? 더 심도 있는 질문으로 간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계속 이런 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갰더니 그 안에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대.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또 끝일까? 커크가 또 있대. 업커크니, 다운커크니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학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더 심도 있는 걸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우주는 왜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야? 왜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왜가 뭔데요?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내가 잠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나? 잠깐 딴 얘기할게요.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유튜브였나 어디 기사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그 과학, 이제 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대. 근데 이 선생님이 학부모님한테 컴플레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컴플레인 내용이 뭐였냐면,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어머니가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모른다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아니 모르면 배워서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컴플레인을 걸었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했대요. 수업 시간에. 그 질문 내용이 뭐였냐, 선생님 중력은 왜 있어요? 이게 질문이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중력이란 건 왜 존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 그건 알 수 없다, 그건 뉴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잖아. 근데 그래서 모른다고 한 건데, 이제 학부모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르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서 근원적인 질문의 끝판이 뭐냐면요, 왜예요. 왜. 언제나. 지금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Why the universe 어쩌고 나온 요 문장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근원적 질문의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근원적 질문. 우주에 대한 근본적 이해라고 했잖아.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과학이란 건요, 결국에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현 상태 있죠. 현 상태. 이 현 상태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 이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야. 됐어? 그 질문에 대한 예시가 4번 문장부터 나옵니다.
전하라는 게 실제로 뭐냐? 왜 물체들 사이에 중력이 존재하느냐? 왜 어떤 입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입자는 왜 우리가 안 갖고 있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험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해볼게. 이건 왜 그런 거야? 막 여러 가지 실험을 해.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를 했어.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또 막 이렇게 올라가. 그 혹시 내가 작년에 니네 내신 대비였나? 니네 선배 내신 대비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의고사 지문 중에 얼룩말 무늬 얘기 있었거든요. 혹시 너네 아냐? 잘 몰라? 얼룩말 무늬에 대한 건데 얼룩말이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돼 있잖아요. 줄무늬로 돼 있잖아. 그럼 얼룩말이 왜 줄무늬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거를 그래서 과학자가 15년인가 뭐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 포식자에게 잘 안 들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뭐 환경에 뭐 이렇게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인가?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죠. 가설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운 결과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얼룩말이 왜 흑백 무늬로 돼 있냐면은 그 벌레를 잘 쫓기 위해서래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벌레가 왜 그러면은 여기에 못 왔느냐 이러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과학이란 게 그런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그 벌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됐어?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얼룩말은 왜 존재하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어? 얼룩말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왜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결국 이게 바로 뭡니까? 근원적 질문인 거죠. 되니?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근원적 질문으로 간다. 지금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의 속성, 과학이라는 거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인데 과학적 논의, 질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쭉 되다 보면은 이제 근원적 질문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봐봐. 아까 원인이 뭐였냐면은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빈칸으로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빈칸이라는 결과를 낸다 했어. 근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뭐였냐면요. 과학은 근원적인 질문까지 계속해서 간다. 여기까지 나왔거든. 근데 아직 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 요 내용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과학은 세게 압박한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가까이 가면서요. As far as it may. 가능한 범위까지 가까이 가면서 최대한 그 강하게 압박을 한대. 강하게 압박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최대한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 궁극적으로라고 나오죠.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질문? 왜 물체가 그 상태로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근원적 질문이죠. 이 근원적 질문입니다. 리더스, 여기 나왔네. 리드 나왔네. 패턴이 비슷하지 않냐? 봐봐. 다시 봐봐. 아까 첫 문장 봐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근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이해래요. 근본적으로. 됐어? 방금 전에 읽은 문장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래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첫 문장에서는 cause로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lead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앞부분, 요만큼이 바로 뭐가 됩니까? 원인. 여기가 결과. 그럼 요 내용이 뭡니까? 빈칸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됐냐? 패턴이 똑같잖아, 지금.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As opposed to what they are. 그러니까 지금 사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사물이 왜 그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어진대요. 지금 이게 빈칸이거든요. 철학, 종교의 영역으로 가게 된대요. 자, 빈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이해해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철학이나 종교는요. 어찌 보면 과학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논거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거잖아. 근거가 있잖아. 근데 철학,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종교 있는 분들 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종교라는 거는 신념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근거의 영역이 아니잖아. 종교는 신념의 영역이잖아. 그죠?
그러면 과학과는 반대되는 개념에 가까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근원적 질문이란 건 결국에 뭡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원적 질문을 했을 때 과학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귀신이란 건 있어? 없어? 아, 계속 물어봐.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인간은 어쩌다가 태어난 거야? 인간은 왜 있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로서 계속 근원적 질문으로 가다 보면 뭐라고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결국에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간다는 건 뭐랑 똑같은 말입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랑 같은 거겠죠.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가겠죠. 그렇죠? 즉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비논리적으로 신념의 영역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니? 그래서 빈칸에 대한 정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남은 거 볼게요. 자, 뒤에 이제 또 단서가 나올 테니까. 과학이라는 거는요, 그 가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에 많은 거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on the way니까 그 근원적 질문으로 가는 그 진행 과정 있죠. 여기에서는 과학으로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궁극적인 질문이랍니다. 그 실체의 궁극적인 질문은요. 코어 4가 나왔는데 코어 4가 요구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요. 신념의 행동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요. 됐어? 즉 근원적인 질문은요. 논증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의 영역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결국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됐어요? 얘는 과학으로 해결이 된다고. 근데 얘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간다 했잖아. 아까 앞문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라 했습니까? 궁극적 질문, 근원적 질문은 뭐라고요? 바로 신념의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중력이 왜 존재합니까? 몰라. 근데 우리가 중력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 그냥 믿어.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 신념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똑같은 말이죠. It's a matter of opinion. 이것은 의견상의 문제인데 이거 참고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 how 이하가 진주어예요. How far scientific models alone. 자, 과학적 모형만이 provide a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견해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는 이제 견해의 차이이다. 뭐 이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결국에 이 마지막 문장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모형을 개발을 해갖고 이걸로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근원적 질문 나왔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과학으로 이제 답할 수 있는 거는 한 뭐 이 정도 범위까지 되죠. 이 본문 기준으로 말하자면요. 어찌됐든간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너네 그거 들어봤냐? 뭐 지구 평평설 막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못 들어봤냐? 지구는 사실 평평하다.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과학으로서 이제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범위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어디까지 믿느냐 이거는 이제 뭐 개인 간의 뭐 차이가 있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간 근원적인 질문은 뭡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계속해서 나온 내용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7, 8, 9번 요 세 문장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뭔 얘기했습니까? 과학이란 이런 것이다. 를 얘기했고요. 7, 8, 9번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과학은 근원적 질문을 해소하지 못한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몇 번으로 하셨습니까? 몇 번을 했어요? 안 풀었어요? 몇 번을 했어요? 5번? 혹시 5번 말고 딴 걸로 하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준서? 준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 2번? 2번? 그럼 또 2번, 5번 말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2번부터 볼까요? 2번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2번 내용 한번 보자면 Apply scientific knowledge to solve practical problems. 자, 그러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적용한다 랍니다. 과학적 지식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에 어찌 보면 좀 반대 내용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기가 좀 어렵겠고
5번 내용은 Think carefully. 자,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About the limits on the role of science. 과학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생각하게 된대요. 과학의 한계라면 뭡니까? 과학이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 푼 거랑 같이 보면서 여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 2번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소재. 측정 가능한 수단으로서의 과학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자, 아래 질문 2번 보시면 자, 2, 3번 문장에 대해서 4, 5, 6번 문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예시라고 써놨죠. 4, 5, 6번 문장이 뭡니까? 아까 그거죠. 뭐 전화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게 다 실질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7, 8, 9번 이 세 문장은 어떤 관계인가? 아까 말했습니다. 7, 8, 9번 문장은요. 전부 다 궁극적 질문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7, 8, 9 문장. 그래서 반복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입니다. 빈칸에 대한 정답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빈칸에 대한 정답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건 7번 부분이었습니다. 7번 부분. 7번 부분에서 뭐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과학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했는데 7번부터는 과학이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제기라고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 1번과 설명 1, 2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2, 3, 4, 5, 6까지가 설명 1. 그러니까 2, 3, 4, 5, 6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과학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7, 8, 9번에서 말한 건 뭐였습니까? 과학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과학이라는 소재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A형이에요. 됐어요? 근데 내용은 어땠습니까? 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고 얘는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빈칸 문제에서 나온 건 뭐였습니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결과였습니다. 근데 A에서는 원인만 나왔거든. 근데 요 두 번째 A에서는요 원인과 결과가 둘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결과가 있냐 없냐의 차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거죠. 됐니? 아까 말했다시피 소재가 동일하게 나오면 차이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요약 부분 한번 볼게요. 우주를 이해하는데 과학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계점들을 철학이나 종교,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됐죠?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는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한 개밖에 안 했는데. 좀만 쉬었다 합시다. 저거. 클리닉은요, 끝나고 검사할게요. 끝나고. 영어는 그래 아니다. 영어 진짜 그거 듣는 국어 영어 야 국어를 해도 나왔어? 국어 근데 국어 솔직히 국어랑 영어는
시간만 되면 살아남는 고유였지. 아니 죽었었어요. 죽을 뻔했어. 맞아. 6번 보자. 똑같습니다. 주제 설명이고 빈칸 초반에 있습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첫 번째 문장. 자, social infrastructure. 자, 사회 기반 시설인데 효율성을 증진시키세요. 자,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어 동사의 대응 관계를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주어 동사 대응 관계. 특히 문장이 길 때요. 문장이 길 때는요. 주어 동사의 대응 관계만 잘 따져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만 써놓고 내가 설명을 할게. 잠깐 봐봐. 사회 기반 시설인데 걔가 효율성을 올려준대. 됐어? 그러면은 효율성이 높아진대요. 사회 기반 시설, 사회 인프라라고 쓸게요 그냥. 근데 그게 어떤 경향이 있다? 빈칸하는 경향이 있대요. 됐어? 자, 이거야. 지금 내용이 이거야. 이 상태로 가볼게. 아, 이걸 여기다 쓸 거고. 다시. 자, 사회 인프라는 어떻다?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증진시키는데 근데 얘가 어떻다? 빈칸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2번 문장 봐봐. 겁나 길죠? 어떻게 하라고? 주어 동사의 대응 관계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예시 나왔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주제겠죠? 한 최근 연구에서 대절이야를 보여주는데 데이케어 센터가 자, 주어 나왔어. 여기 앞내용 필요 없죠? 대절 내용이 중요하겠죠? 주어 나왔고 동사 찾아보자.
자, 여기 대절이 또 이어서 이어지니까 동사를 찾아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fosters. 됐어? More social connections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그렇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만 체크했어요, 내가. 나머지 다 수식어고요.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해석해볼게. 데이케어 센터니까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이 증진시켜준대요. foster, 양육하는 거잖아. 올려주는 거죠. 올려준대요. 뭐를요? 더 사회적인 커넥션과 supportive relationship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감을 올려준대요. 됐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예시에서 나온 거는 어린이집이 유대감을 상승시킨다 이거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인지도 아직 모르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를요. 됐어? 그럼 이 어린이집이라는 게 사회 인프라가 갖춰진 거냐 안 갖춰진 상태냐 이걸 봐야겠죠. 즉 효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봐야겠죠.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마 유대감에 관련된 게 이 빈칸 내용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만큼이거든 대절이. 그러면 caregivers and parents to work in and wait for their children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실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벌써 이 효율성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효율성이라는 말을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개념이 있어. 뭘까요? 효율이 좋다, 효율이 안 좋다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개념이 뭡니까? 그렇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효율과 시간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빨리 해결된다. 어떤 게 효율성이 안 좋은 겁니까? 오래 걸리는 게 시간은 효율성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빨리 끝나는 게 효율성이 좋은 거죠. 맞죠? 이게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그럼 봐봐. 돌보는 사람이랑 부모가 걸어서 들어와. 그래서 자녀를 기다린대.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력을 조금만 높인다면은 요 내용만 읽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볼게. 종종 그 이제 교실 안에서요. 그리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어떤 유대감을 상승시켜 준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린이집이냐면요.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거예요. 지금 요 주어 내용은요. 왜 인프라가 안 갖춰졌냐면 아니 하원 시간이 됐어. 그럼 하원 시간 딱 되자마자 애 바로 데리고 집에 가. 이게 효율성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하원 시간이 됐는데 굳이 이제 어린이집 안쪽으로 들어가갖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유대감이 상승합니다. 근데 아까 주어는 뭐였습니까? 효율성이 높다였네. 그럼 빈칸에 뭐가 나올까? 유대감이 떨어진다. 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than 이하를 보면 돼요. 여기 than이 나왔잖아. 비교급의 than이니까. 그럼 than 이하를 볼게요. where managers allow 어쩌고 나왔어. 그럼 관리자들이 허용한대요. 부모가 들어와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들어온대요. 자기 스케줄에 맞게끔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둘러서 애를 이제 여기 데려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또는 이제 픽업해가고 이런데요. 됐어? 딱 이제 서둘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답니다. 자기네 집으로. 됐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대. 그러면 지금 than 이하 내용은 뭡니까? 효율성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효율성이 높은 상황보다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유대감이 상승합니다. 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음 내용만 읽어도 빈칸에 대한 답이 거의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는데 일단 이어서 볼게요. 혹시라도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지금 이 주어 자리에 나온 효율성에 대한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이걸 내용을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좀 딴 얘기할게요. 실제로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겪어봤거든요.
우리 아들내미 옛날에 어린이집 다닐 때 여기는 효율성 좋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어요. 벨이 있어요. 어린이집 가면 띵동 하고 눌러. 보통 문을 잠가 놓거든요. 애들이 혹시라도 나갈까봐. 띵동 해갖고 문이 철컥 하고 열려. 그럼 이제 들어가. 그럼 이제 애가 이제 저기 2층에 있단 말이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막 꼬맹이들이 와갖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해. 내가 마치 그 어린이집 교사인 줄 알았나봐. 그래 안녕 하면서 이제 올라가. 막 있어. 여기 뭐 기린반이니 토끼반이니 뭔반이니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아직 안 끝났대. 잠깐만 기다려달래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앉아서 기다려. 그럼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인사하는 거야.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해더라고. 나는 저기 로운이 아빠야. 로운이 아빠래 로운아 이러면서 막 하나 막 데려와. 애들이 막 우르르 와갖고 로운이 아빠 안녕하세요 막 이래. 애들이 꼬맹이들이 와갖고 한 4-5살짜리 애들이 와서 막 인사하고 저기 뭐야 아줌마들 또 몇 명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아줌마들이랑 또 얘기하고 요즘 애 잘 크나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통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감이 상승한다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또 볼까요? Much of our hard infrastructure. 우리의 물리적인 기반 시설의 다수가요. 그 물리적 기반 시설이 이런 거죠.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설계되어 있답니다. 더 나은 circulation을 증진시킨대요. 순환을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필수적인 자원이 되겠죠. 이런 거를 증진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결국 얘네를 증진시킨다는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더 나은 순환이란 건 뭡니까? 빨리빨리 치고 빠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겠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가속화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요 hard infrastructure 얘를 말하는 거겠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뭘 가속화하느냐면요. social automation의 경향을 가속화시킨답니다. 됐어?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회 원자화. 사회 원자화라는 건요. 사회 단일화를 말하는 겁니다. 단일화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논다. 결국엔 뭡니까? 유대감이 떨어진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지금 벌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효율성이 높다는 거잖아. 근데 효율성이 높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자화가 된다고요. 됐어?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래. 어떤 대조되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마을인데요. 어떤 마을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물을 얻는 마을이랍니다. 똑같은 우물에서요. 이렇게 얻는 마을이 있고요. 또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얻는답니다. 수도꼭지에서 그들의 각 가정에서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 가갖고 뜨는 거, 수도꼭지에서 물을 얻는 거, 뭐가 더 효율성이 좋습니까? 당연히 수도꼭지에서 물을 얻는 게 효율적이겠죠. 근데 우물 들어가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노동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얘가 유대감을 더 올려주겠죠. 왜? 우물 들어가다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얘기 좀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면 유대감이 올라간다. 근데 주어자는 뭐였습니까? 효율성이 높다는 거였죠? 그래서 유대감이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유대감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2번밖에 안 되겠죠. Discourage interaction and the formation of strong ties. 강한 유대감 그리고 강한 유대감의 형성, 상호작용 이런 거를 discourage, 저해한다. 됐니?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 한국 사회 뭐 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간혹가다 하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반 시설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기반 시설이 발달해서. 제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막 여러분이랑 세대 차이가 느껴질까봐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이제 과천이었거든요. 내 고향이. 근데 그때 당시에 과천은요 진짜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완전 시골.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동네, 제가 살았던 데가 주암동이라는 곳인데 주암 3동인데요. 주암 3동에 살던 주민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50명이었어요. 50명. 한 동에 사는 주민이 50명이에요.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인원보다도 적어요. 동네 주민이. 지금 현재 본관에서 수업 듣고 있는 인원보다도 동네 주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적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그때 꼬맹이 때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미싱이 이제 필요하다. 내가 가갖고 저기 2층 할머니네 가서 미싱 좀 빌려와라 이래. 그럼 2층 할머니네가 한 군데밖에 없어. 동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빌려오고.
저기 쌍둥이네, 남자 쌍둥이네 가갖고 뭐 빌려와라. 남자 쌍둥이네가 저기밖에 없어. 거기 가서 빌려오고. 여자 쌍둥이네 가서 뭐 빌려와라. 거기밖에 없어.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뭐가 벌어지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이게 그래서 유대감이 굉장히 좀 깊었어요. 뭐만 하면은 다 알고, 이제 그 진짜 무슨 뭐냐, 그 전원일기 막 이런 데서 보면 나오는 것 마냥 뭐 이렇게 어떤 동네 잔치 같은 거 있잖아. 막 쥐불놀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쥐불놀이 안 해봤냐? 이런 얘기하면 나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쥐불놀이 안 해봤어? 교과서에서만 봤냐? 혹시?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 친구 또래들 중에서도 쥐불놀이 안 해봤던 애들 많아요. 내가 시골 동네 살았어, 그래. 그 캔에다가 이상한 신문지 같은 거 넣어갖고 불러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러고. 이게 다야. 근데 이러고 노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재밌거든, 어렸을 때. 이러고 놀고, 막 팽이 치고 놀고, 막 이러고, 막 딱지 치고 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표정은 뭐냐? 방금 표정이, 얘 표정을 보여줄까? 조선시대 무슨 근현대사에 나올 만한 막 그런 내용은 아니야. 비교적 최근이에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푼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답 2번 나왔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내용?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자, 1번 문장에 대해서 2번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당연히 예시인데요. 좀 정확하게 하자면요. 실험 연구 인용이라고 했죠. 왜 연구라고 했냐면 one recent study라고 나와서 그래요. 아까 거기 for instance 뒤에 one recent study 이렇게 나왔죠, 앞에. 그래서 실험 연구로 쓴 거고. 3번 문장은 1번 문장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가? 3번 문장은 어땠습니까? 1번 문장과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기억하실래나? 잠깐만 볼게요. 죄송해요. 사회 기반 시설은 빈칸하는 경향이 있다.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근데 3번 어떻습니까? 사회 기반 시설은 효율성이 높아. 근데 이게 사회 원자화를 만들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기반 시설은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이게 사회 원자화를 만들어 유대감이 떨어져. 됐어?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말 반복되는 거. 자, 빈칸에 대한 정답 논리 근거는요. 예시, 추론, 대조, 비교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재진술로 봐도 됩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1번 내용과 3번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을 통해서 사실 아까 바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시를 통해서. 그래서 예시 추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 나오고 설명 1, 2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 사실 이건 주제 설명 1, 설명 2라기보다는 설명 1, 2, 3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요약 볼게요.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요. 사회 원자화, 단일화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가속화해서 사회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 방해한다, 떨어뜨린다, 낮춘다.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이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주어 동사 간의 대응 관계를 보라고 했잖아. 요거를 다시 한번 말할게. 주어 동사 간의 대응 관계를 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 특히나 길 때 이때 아주 효력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었죠. 2번 문장.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여기 목적어 나왔었습니다. 딱 얘만 표시했죠, 제가. 그래서 앞 내용과 대응하면서 읽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뭐 유대감이 올라간다. 근데 요거랑 얘랑 연결을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린이집의 특성이 요 중간에 나왔었죠. 어땠습니까? 어린이집은 기다린대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 얘기가 나왔네. 아까 효율성 얘기 나왔네.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의 대응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문석 할 때 핵심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죠. 주어 동사 찾는 거. 됐죠?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갑시다. 자, 7번은 또 어떤 내용인가? 자, 얘도 패턴은 똑같은데요. 패턴이래. 그 빈칸의 위치는 똑같은데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패턴이 문제 제기,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얘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했는데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어떤 현상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온다. 이게 원래 가장 기본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요.
현상이 안 나오고 해결책도 안 나오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현상, 문제, 해결책이 모두 등장하면요, 그럼 얘가 주제가 되고요. 현상, 문제점만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문제점 그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글 패턴에서는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문제점만 나와 있죠. 이 뒤에는 그냥 부연 설명 나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첫 번째가 지금 주제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대놓고 지금 보시면 문제들 중 하나는 하고 시작하잖아. 그렇죠? 그럼 대놓고 문제점 말하겠다 이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뒷부분을 우리가 글을 읽다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to solve this, to solve that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이 글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요 내용 자체가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문제가 있대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신념체계의 문제랍니다. Characterized by radical individualism. 극단적 개인주의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신념체계의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절이야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문장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소재를 좀 꼽아야겠죠.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했어요. 극단적 개인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신념 체계랍니다. 근데 말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극단적 개인주의라고만 봐도 되겠죠. 근데 얘가 문제점이 있대. 극단적 개인주의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게 뭐래요? 빈칸이에요. 됐어?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됐니? 그 다음 내용 보면요. 미국의 정치 문화 어쩌고 나오거든? 소재가 바뀌었네요? 예시입니다. 됐죠? 자, 미국의 정치 문화가 특히나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두 가지의 컨셉,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컨셉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적인 해석과 자유에 대한 적용이 합의가 부족하고요. 일관성이 부족하답니다. 자,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 한번 볼게요. 부연 설명. 지금 부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미국 문화. 됐어? 왜냐면 이 미국 문화의 이제 대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 해방이잖아. 그렇죠?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해방됐고요. 영국으로부터 해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표방하는 문화가 미국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어떻다고요? 이게 일관성이 없대요. 합의가 없답니다. 여기서 참고로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합의, 이게 동의어로 어그리먼트거든? 어그리먼트.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잘 나와요. 특히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주역부에 2학년에서 쓰던 부교재가 스특라이트거든요. 스특라이트. 올해도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스특라이트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제가 작년에 자료 다 만들어놨는데 카누쌤한테 주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스특라이트에 보면은요, 이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합의란 뜻이야. 합의. 알겠죠? 우리가 합의 본다 할 때 그 합의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게 미국 문화인데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지들 멋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지들 멋대로. 일관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해석이라는 거는요. 자기네들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일관성이 부족하대. 미국 문화는 일관성이 부족하답니다.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나라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중 다수는 배운데요. 초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요. 그 최초의 이주자들, 필그림들이 유럽에서 이제 도망쳤답니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배운대요. 근데 최초의 유럽 그 정착자들이 그들의 자유를 발견했을 때, 그 새로운 땅에서 자유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요.
at the expense of 하면요, 뭐뭐를 대가로 얻게 됐다. 뭐뭐를 희생해서 얻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건 뭘 대가로 얻은 거냐면요,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라는 거죠. 그 원주민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At the hands of the American colonizers.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됐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패러프레이징으로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최초의 이주자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도망쳤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최초의 이주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자유를 찾은 거야. 기존 땅이 있어. 기존 땅이 있는데 여기서 자유를 못 찾았어. 종교적 자유를.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고 자, 우리는 이제 자유다 한 거야. 근데 얘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주민들의 자유를 뺏어야죠. 됐니? 그럼 결국에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자유를 표방한 건데 나의 자유만 있다면 남의 자유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됐니? 제멋대로 해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린 자유다. 나는 자유가 아니거든.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 자체가요, 누구나 모두에게 자유일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자유를 얻는다면요, 누군가는 자유가 박탈될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미리 말하는데 일단 절대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예요. 그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자, 제 친구 얘기. 제 친구가요,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내 얘기 같잖아. 진짜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네. 내 친구가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각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얘도 일하고 일 끝나면은 뭐 놀고 일 끝나면 놀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제 일을 안 했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벌이라는 거야. 외벌이.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일만 한 거야. 집안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돈 벌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뭐 거의 뭐 쉴 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제 그 배우자께서는 이제 집안일이라는 명목하에 뭐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뭐 안 하는 거죠. 애가 없다니까. 저는 애가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네, 어쨌든. 네. 옛날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자의 자유가 있었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때도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끝나고 이 퇴근 후의 자유는 있었는데 여자 입장에서 볼게요. 일할 때는 당연히 자유가 없고 이때는 자유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얘는 일할 때 자유가 없었고 퇴근하고 나선 자유가 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둘 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됐어? 그럼 뭡니까? 이거 뭐 성차별적 발언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이랬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유를 얻었다는 건 나 결혼해서 드디어 자유가 됐다. 얘는 자유를 얻었지만 얘는 자유를 못 얻었잖아. 오히려 박탈된 거죠. 얘의 자유를 뺏어서 얘가 얻게 되는 이런 셈이 된 거죠. 됐어? 이게 뭡니까? 편협하게 해석한 거잖아. 편협하게. 됐어?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한 거죠.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고 남의 자유를 박탈해갖고 아니 그렇다고요. 그 친구가. 네. 그렇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어서 볼게요. similarly 나왔습니다. similarly.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해요?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에 similarly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미국 문화가 자유와 해방을 표방한다고 했거든요. 자유 얘기 나왔잖아. 그러면은 해방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또 배운데 뭘 배우냐? 미국 혁명 나온 거 보니까 해방 얘기 나올 것 같다. 미국 혁명이라는 게 독립전쟁이었답니다. 뭐로부터? 그 영국의 탄압으로부터의 독립하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은 또한 뭘 드러내냐면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역사적 기록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많은 위대한 그런 애국지사들이 뭐를 이제 걱정하고 있냐, 뭐를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탄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inflicted on their very own African slave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아프리카 노예에게 그들이 가했던 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입장에서 영국에 의해 탄압을 받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방해서 야 우리 해방했다 이렇게 했어. 근데 미국이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역시나 탄압을 가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미국은 해방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얘네도 해방시켜줘야죠. 해방 안 시켰잖아. 노예는 노예대로 부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결국 이 글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데 자유와 해방을 자기네들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볼까? 내로남불. 됐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를요 첫 문장에 나왔던 거랑 연결을 지어야 되거든. 지금 예시로 나왔잖아. 지금 예시로 다 나왔잖아. 그러면 봐봐.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한 극단적 개인주의랑 예시에 나온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뭡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는요 지 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극히 지 밖에 모르는 거죠. 지 밖에 모르니까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고 지 밖에 모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다는 거죠. 극단적 개인주의 사상을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 내로남불이라고요. 내로남불 하게 된다고.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된다. 이게 극단적 개인주의의 결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정답에 근접하겠네요. 정답 몇 번일까? 몇 번?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을 보시면 premature, narrow and limited understanding of freedo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아까 여기 나와 있었는데 즉 자유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적인 이해를 premature, 조장하게 된다고요. 됐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narrow와 limited겠죠. 됐니? 지들 좋을 대로만 해석한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단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애초에 지금 주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radical individualism이잖아. radical이라는 건 급진적인, 극단적인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니까 정말로 지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정말로 지밖에 모르니까 자기한테만 유리한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영국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났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네가 탄압하는 건 생각 안 해. 됐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그런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러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유와 해방을 줬어야겠죠.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를 가졌다라는 비판적인 글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오신 거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 방금 말했다시피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문장은 당연히 1번과 관계성이 예시죠, 예시. 그렇죠? 2번, 3번도 예시고 4번도 예시입니다. 근데 예시가 어떻습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 하나, 해방에 대한 얘기 하나, 소재가 달라진 A, B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글 구성 자체는요. 문제점, 설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패턴 3에 보면요. 문제점, 설명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가 패턴 2에 봤던 거랑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봐봐. 이거 지울게. 아까 우리가 패턴 2에서 봤던 게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설명 나오는 거였어. 이게 패턴 2였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거 뭐였어? 문제점, 설명, 설명이었어. 이 문제점이 뭔데? 주제였잖아. 똑같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거 A, A형이냐? A, B형이냐? 방금 전에 읽은 거는 A, B죠. 자유에 대한 소재 하나, 해방에 대한 소재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가 다르니까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공통점은 뭐다? 지들 멋대로 해석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됐어? 그래서 빈칸에 대한 정답 나온 거고요. 됐냐? 전부 다 적용 가능하다고요. 전부 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에 뭐다? likewise라든가 similar이라든가 이런 표현 잘 나온다. 그래서 similar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패턴이 있다고요. 패턴이. 그렇죠? 그래서 소재가 달라졌으니까 공통점을 찾자. 공통점은 무엇이다? 지들 멋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빈칸에 대한 정답으로 연결된다. 됐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시로만 나왔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요.
예시 추론이라고 나왔는데 예시를 통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쓸게. AB형이야. AB형. AB형이죠 이 글은요. AB형이란 건 결국에 뭡니까? 공통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시에 나온 공통 키워드를 통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찾는 이게 바로 AB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문제점 설명 1, 2 나왔고요. 아래 있는 예시, 중심 내용 요약 보고 끝내겠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표방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은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의 자유를 빼앗은 거죠. 박탈한 거죠.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뭐 다 맞는 말이죠. 편협한 이해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구문에서 볼만한 게 있는지 이거 다 넘어가도 돼요? 구문에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요 문장인데요. 요 문장은 사실 뭐 구문적으로는 뭐 딱히 볼만한 건 없거든요. 이게 문장만 길지 구문으로는 뭐 별게 없어요. 콤마하고 번 나왔잖아. 그럼 번 기준으로 앞뒤만 보면 되잖아.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덩어리들 봤을 때 여기 뭐냐? 여기 왼절이 있었네요. 여기 왼절 한 덩어리, 여기 주절 이렇게 된 거죠. 여기 후절. 됐죠? 그러면 앞 내용은 결국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거지만 사실은 얘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다. 구문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그냥 수식어, 그냥 수식어만 여러 개 갖다 쓴 그런 그냥 간단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제가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수업 마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 미진하거나 단어 페널티나 이거는요 남아서 마무리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23일이죠? 에이? 이게 이거. 지난번에 8번까지 썼으니까 9번부터 줄게요. 11번까지 17쪽에서 22쪽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에 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요. 구문 분석 해서 짝수 페이지 하시면 되겠죠. 주제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뭐 전에도 말했지만 문제 부분만 하시면 돼요. 문제만. 그 빈칸은 어차피 수업 시간에 같이 하니까. 됐죠? 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저거 뭐야? 저 클리닉 검사만 하고. 클리닉 검사만 하고 귀가하셔도 됩니다.